프로그램에 대해서 이 음악 분야에 침입한 인공지능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방기수 선생님께서도 직접 한번 네. 이용을 해보시니까 네. 이런 부분은 장점이다, 이런 부분이 있으셨을까요? 네. 장점 같은 경우는 곡을 쓰다가 어느 부분에서 한계에 다다랐을 때 머리를 쥐어짜고 한 번 더 쥐어짜고 다음날 쥐어짜도 뭐가 안 나올 때 네. 삶이 암흑처럼 우울할 때 그럴 때가 있었는데요. 인공지능은 새로운 그런 모티브들을 주기 때문에 네. 그런 면에서 상당히 수월했던 것 같습니다. 그 점은 저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어떤 자기의 굴레, 창작하는 그 방식을 깨버리고 부수고 나오기가 힘들 때가 있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인공지능 작업 프로그램이 저희한테 참 많은 도움을 줄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쪽 분야에도 한번 탐구를 시작하게 됐던 겁니다. 근데 우리 방기수 선생님께서 그거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이 인공지능이라는 게 사실 예전부터 어찌 보면 창작 분야에 있었을 수도 있었을 것이라는 거 혹시 아셨나요? 저 어제 알았습니다. 네, 뭐냐면요. 모차르트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모차르트가 1756년도 사람이에요. 근데 그때 천재 음악가 모차르트는 10대에 갑자기 이제 창조를 하다가 뭔가 조금 회의감이 들었겠죠. 그러니까는 뭔가 재미있게 놀면서 하고 싶어라는 생각이 들었나 봅니다. 그래서 그 천재 모차르트가 뭔가 아주 기발한 아이디어를 냈어요. 이런 식의 주사위 놀이라고 해가지고 테이블을 하나 만들었어요. 여기 보시면 선생님 이거 악보인가요? 이게 악보라고 나와 있는데 악보는 아니죠. 악보 아니면 뭔가요? 뭐가 써 있나요? 저기엔 숫자가 저렇게 적혀 있네요. 그렇죠. 암호인가 싶기도 합니다. 근데 제가 지금부터 한번 설명을 해드려 볼게요. 이 모차르트가 작곡한 주사위 놀이라는 곡은요, 보시는 것처럼 악보에 마디 아래 어떤 숫자가 먹여져 있습니다. 이게 바로 열쇠인데요. 무슨 의미냐? 이게 제목이 지금 주사위 놀이예요. 그러니 이걸 한번 볼까요? 여기 보시면 이 아래 왼쪽에 1, 2, 3, 4, 5, 6, 7, 8, 9, 10, 11, 12가 써 있어요. 위에는 A, B, C, D, E, F, G 이렇게 12개가 써 있습니다. 고로 주사위를 2개를 가지고 던져요. 만약에 처음 던졌을 때 주사위의 합이 2가 나왔다. 그러면 첫 번째 마디가 두 번째 써있는 그 악보의 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던졌을 때 만약에 8이 나왔다. 그러면 그 다음번에 있었던 8번째 마디를 거기다 붙여 넣는 겁니다. 어찌 보면 굉장히 좀 퍼즐처럼 생기기도 했고, 그렇지만 이렇게 주사위를 던져서 무작위로 뽑아서 나오는 곡들이 지금 우리가 인공지능이나 이런 기술들이 굉장히 수학적이잖아요. 네. 이 곡도 모차르트는 의도하지 않았지만 굉장히 확률 게임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주사위를 던질 때마다 그 다음으로 오는 음표가 달라질 수 있는 그런 방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곡을 통해서 나올 수 있는 곡의 수가 1116 곱하기 616개가 나올 수가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혹시 저 숫자 129, 629, 238, 163, 050, 2582 저거를 읽어줘야 되는데 자리가 없어가지고 제가 밑으로 쓴 거예요. 근데 실제로 M으로 시작하는 뮤직 사이트 같은 데 있잖아요. 그런 데에서 제공되고 있는 스트리밍 서비스의 곡들보다 훨씬 더 많은 곡이 이 주사위 놀이라는 곡 하나에서 비롯돼서 제작이 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어찌 보면 이미 모차르트는 1700년대 사람인데 그때부터 그 천재 모차르트는 어떤 패턴을 해서 무작위로 이야기가 되게끔 만들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우리 기수 선생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음악에 있어서 4번째 마디, 8번째 마디에 의미가 있나요? 네, 의미가 있습니다. 항상 뭔가 마침표, 네. 좀 항상 쉼표 네. 그런 거가 있기 때문에 그런 역할을 해줄 만한 그 4번째, 8번째 이런 곳에는 꼭 와야만 하는 화성을 미리 작곡을 해두고 주사위를 던졌을 때 무작위로 그게 4번째나 8번째 마디에 들어갈 수 있도록 작곡을
해 놓은 거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음악은 피타고라스가 피타고라스 너무 피타고라스까지 나가는. 그런가요? 네. 너무 굉장히 물리적이고 그리고 사실은 수학적이에요. 맞아요. 최근에 수학계에서 세계적인 상을 탄 한국의 자랑스러운 수학자가 자기는 수학을 굉장히 예술적으로 생각한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이야기를 보면서 아 맞아, 음악은 굉장히 수학적일 수 있고 수학은 굉장히 예술적일 수 있는 거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습니다. 고로 인공지능은 지금만 존재하는 것이다. 아니에요. 원조 오브 원조는 음악에서 시작됐다고 감히 저의 주관적인 생각이고요. 하지만 그렇게 저희 음악이 기술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꼭 짚고 넘어가고자 했습니다. 혁신을 사랑하는 연주자 AI 퍼포머. 자, 사실은 이제 이런 것들을 보여드리면서 이게 어떻게 주사위 놀이로 해서 어떤 곡들이 나올 수 있는지 한번 보여드리려고 해요. 이렇게 주사위를 던져가지고 나올 수 있는 곡들이 몇 개가 있는데 그걸 한번 제가 미리 여기에서 주사위 돌려가지고 악보대로 이렇게 해서 만들어 와봤어요. 그리고 우리 방기수 선생님께 좀 실례가 아니면 좀 연주를 부탁드려봤습니다. 이게 앞에, 그러니까는 첫 번째 파트인 거죠. 그리고 또 한 번 던져봤어요. 그러니까는 이번 판 망했어. 그러니까는 주사위 놀이니까 다시 할래 하고서 다시 한번 리셋하고 다시 한번 주사위를 던져봤더니 이런 곡이 나왔어요. 완전히 다른데요? 근데 그뿐만 아니라 여기 보시는 것 같은 그런 악보도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것뿐만 아니에요. 또 이런 악보도 나올 수가 있고 그런 패턴을 가져다가 만약에 수학적으로 이렇게 한번 적용해 볼 수 있다면 인공지능이라는 기술도 이 패턴이라면 만들어 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혹시 지금 이거를 못 알아들으신 분이 있을까봐 제가 주사위 놀이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직관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려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 아까 오전반에 온 학생들한테는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퍼즐을 확 흐트러 놓고 그 퍼즐 뒤에다가 퍼즐은 앞에는 그림이 있고 뒤에는 숫자가 있잖아요. 그리고 주사위를 던질 때마다 나오는 그 숫자에 이렇게 열거된 퍼즐 모양 조각들을 가져다가 순서대로 맞춘 거죠. 그러면 만약에 퍼즐 조각이 40개, 48개 막 이렇게 있으면 첫 번째 퍼즐 조각이 들어가고 두 번째 또 다른 퍼즐 조각이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노래가 달라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퍼즐의 앞면에는 그림 대신 악보가 몇 음씩 한 마디씩이 퍼즐에 그려져 있거든요. 앞면에. 뒷면에는 숫자가 써 있고. 그런 식으로 어떻게 붙여도 이야기가 되게끔 모차르트가 고려를 해서 곡을 만들 수 있는 조직도라고 해야 되나? 테이블을 만들어 놓은 것을 보고 그런 패턴을 가져다가 인공지능 작곡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근데 포천에서 서울 갈 때 길이 꼭 하나만 있나요? 길 여러 가지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인공지능 작곡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도 국도로 갈 수 있고 고속도로로 갈 수 있고 그랬어요. 이거 너무 잘하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전부 다 이 모차르트의 패턴을 가져다가 했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나름의 그런 법칙들로 인공지능 작곡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뾰로롱. 이번
이번 영상도 마음에 들으셨다면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따뜻한 댓글까지 남겨주고 가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If you enjoyed this video, please don't forget to subscribe and like. And if you leave a comment, It would be huge support to me. Thank you so much.